40년 동안 그냥 현장에서 제 일선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가 이제 그 방송의 어떤 그 뒤에 일하시는 분들 그 일을 지금 맡게 되니까요. 굉장히 낯설고 또 이렇게 익숙하지 않지만 그래도 또 크게 보면은 한 방송국의 일이기 때문에 조금 그 도전하는 그런 어떤 감도 있어요. 새로운 거에 대한 어떤 도전이랄까. 뭐 도전이면은 너무 좀 강하게 들리실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새로운 일을 또 맡게 돼서 아주 기쁘고 어깨가 무겁고 그렇습니다. 40년을 라디오에서는 쭉 그 음악 프로만 했었고 텔레비전은 다큐멘터리 해설만 했었고 그리고 또 CM도 합니다. CM도 하고 또 CM은 CM대로의 저한테는 아주 그 재밌는 장르예요. 30초면은 30초, 15초면 15초에 그 CM이 얼마나 그게 중요한 거예요. 거기에 사운이 달린 거 아닙니까? 무슨 냉장고 하나 팔려면 그 냉장고를 팔아야 되는 얼마나 큰 돈이 걸려 있는 건데 그거를 15초, 20초에 만드는 사람도 심혈을 기울였고 저는 그 예술이라고 봐요.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은 이 CM을 돋보이게 할 수 있나. 그래서 그것도 아주 재밌고요. 제가 그때 대학교 2학년 때였어요. 그런데 학교방송국에 있었어요. 근데 성우 모집을 하더라고요. 그게 자격이 되더라고요, 그때. 그래서 시험을 봤는데 100대 1이에요. 그래서 전 생각도 안 했어요.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 어디에 대학생들 그 작품 출품을 했는데 떨어졌어요. 그 전에. 그래서 더더군다나 뭐, 이건 시험 봐도 안 되지. 그러면서 그래도 하고 한번 봤어요. 그랬는데 된 겁니다. 그래서 그 면접에서 학교하고 이 방송국하고 둘 중에 어떤 걸 택하겠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. 그래서 저희는 어머니도 교육자시고 할머니도 교육자시고 이래서 학교를 안 맞춘다는 거는 상상을 할 수가 없었어요.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늘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은 그 학교라는 거는 항상 등에 일생을 붙이고 다니는 거니까 뭐든지 시작을 했으면 끝을 맺어야 된다는 게 아주 뭐 철칙이었으니까. 그래서 근데 이것도 놓치기 싫고 면접까지는 올라왔으니까 그래서 제가 둘 다요 그랬어요 제가. 그런데 어떻게 됐고 또 둘 다 했고요. 근데 맨 처음에 제가 방송국 들어갔을 때는 주로 그 방송 프로그램을 보면은 라디오가 드라마가 많았어요. 그리고 사극이 많았고 근데 제가 들어가기는 성우로 들어갔는데 이 연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부끄러워서 못했어요. 그 학교 다니면서 저는 들어갔어요.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하는 기분으로 그렇게 들어가서 일이 거의 없었어요, 저는. 다른 사람들 다 뭐 조금 조욕도 맡고 들어가서 그랬을 때 저는 그 사극에 기생 뭐 1, 2, 3 하면은 저는 3 정도 합창하는 내한 정도에 하고 또 그렇게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 덕분에 제가 학교를 제대로 마칠 수가 있었고요. 하다 보니까 10년씩 거의 했기 때문에 그래도 제일 라디오 시대라고 할 수 있을 때 동아방송에서 10년 동안 70년에서 80년대까지 했던 밤의 플랫폼이라는 게 있었어요. 그 프로가 분신 같은 기분이고 또 김세원의 영화음악실이라는 것도 거의 10년을 했는데 그것도 그렇고 또 MBC에서 안녕하세요 김세원이에요라는 프로가 있었어요. 그것도 그렇고 또 뭐 FM 가정음악실이라는 것도 MBC에서도 했고 KBS에서도 했고 그래서 하나도 이렇게 좀 빼놓을 수 없는 그런 거고 텔레비전에서는 MBC TV에서 명작의 고향이라는 아주 그 다큐멘터리 거의 시작을 하다시피 했는데 84년부터 85년까지 제가
한 20편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뭐 그 이후에도 뭐 동구 러시아 특집이라든가 이런 거를 했는데 다 어떻게 빼놓을 수 없는 제 열 손가락 같은 그런 프로그램들입니다. 우선 선곡은요, 보통은 그 일선에 있는 분들이 선곡은 안 하죠. 안 하고, 이제 프로듀서가 하고, 그런데 저는 어떤 계기가 돼서 그 FM의 부장께서 선곡을 직접 해달라고 얘기를 하셨어요.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을 맡을 때.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안 한다고 그랬어요. 뭐 4만 장, 10만 장 있는 데서 저걸 어떻게 하나. 그랬는데 할 수 있을 테니까 해보라고 그러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용기를 얻어서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남이 선곡해 준 거를 하기가 고담은 안 되더라고요. 근데 역시 이 일선에서 하는 사람이 선곡을 하면서 해야 그 프로그램이 더 그 짜임새가 있고,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오프닝도 제가 썼습니다. 근데 오프닝을 오늘은 무슨 얘기를 시작을 할까? 그게 제일 어렵더군요, 보니까. 무슨 중간에 얘기하는 거는 뭐 신문에서 또는 어디 뭐 다른 데서 여행 중에서 이런 걸 해도 되는데 오프닝은 또 좀 다르더라고요. 오프닝 때문에 고민을 제가 제일 많이 했는데 그 오프닝을 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오늘 첫 곡을 뭘 내야겠다. 이게 이제 매치가 돼야 되거든요. 라디오는 무한한 상상력을 불러일으킨다고요. 그러니까 그 상상력을 불러일으킨 데는 그 감춰진 것 때문에 너무나 그 아름다운 게 많아요. 라디오가. 사람은 좀 이렇게 좀 감춰진 게 좋거든요. 그래서 저도요, 사실 뭐 이런 자리나 뭐 어쩔 수 없을 때 텔레비전에를 나가죠. 저는 텔레비전 출연을 거의 안 했어요. 라디오를 또 하는 사람은 끝까지 그 청취자하고의 사이에 뭔가 좀 신비스러움을 가운데다 두고 서로 안 보면서 뭐 전화로만 아는 사람이라든가 무슨 편지로만 주고받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요. 그게 덮여져 있는, 보이지 않는 그 뒷면의 아름다움을 간직할 수 있는 게 이 라디오라고 생각해요. 음악회를 이제 가게 되면은, 아버지가 계셨으면 이런 데도 같이 올 수 있었을 테고, 또 누가 지휘하시는 분이 이렇게 참 근사하다 보면 거기다가 아버지를 대비시켜보고, 또 어떤 때는, 지금 계시면은 제가 아버지 뭐 맛있는 것도 사드려 보고 싶고, 뭔가 아버지하고 같이 이렇게 생활하는 그런 거를 많이 상상하게 돼요. 그래서 맨 처음에 해금됐을 때의 그 숨겨놨던, 저 밑바닥에 정말 있는 듯 없는 듯이 숨겨놨던 그 아버지가 이렇게 출연했을 때 그 감동이나 감격이나 이런 거보다는 지금은 조금 좀 가라앉은 상태에서 아버지하고 대화를 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. 제가 이제 어른이 되고 저도 이제 애를 키워보고 뭐 이러면서 아버지를 또 다르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. 얼마나 그 자식에 대한 보고 싶음이 있었을까. 그러니까 저는 아버지에 대한 유산이라곤 제 이 몸하고 이름이에요. 이름을 아버지가 피아노를 치시다가 저희 친할머니가 딸이란다. 딸 낳다 그러니까 피아노 치다가 가만히 이렇게 있다가 그럼 세원이라고 하세요. 이렇게 해서 이름을 제가 받은 거거든요.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도 딸이 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.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. 그러니까 그거를 아마 오선지에다가 저장가로 표현을 하셨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요새 TV가 볼 게 없다라는 말부터 시작을 하세요. 그리고 너무 말초적이고 너무 오락 위주고 이 텔레비전의 역할이 얼마나 큰 건데 그런 거가 주로 이렇게 커지면은 많은 사람들을 오염시킨다라는 얘기까지 나오잖아요. 근데 이제 제가 지금 교육방송을
이사장으로 있어서가 아니라 교육방송이 바로 그 대안적인 방송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리고 말하자면은 오염됐다고들 말씀하신다면 딴 방송들이 바로 그 산소 같은 역할을 이 교육방송이 한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좋은 공기를 국민들이 많이 마셔야 국민 건강에 좋듯이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봐야 정말 국민의 정신 건강에 좋은 거기 때문에 이 교육방송을 저는 국가 정책적으로 키워야 된다고 생각해요. 이 일을 하려면은 얼마가 나한테 온다. 이것부터 생각을 하지 말아달라면 이건 제가 시대에 뒤떨어지는 건지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이게 사실 내가 했을 때 효과가 많고, 나한테 적성이다. 또 일단 또 뭐 적성이 아니더라도 뭐 해달라고 그래서 뭐 욕심이 나서 한다면 최선을 다하라는 얘기죠. 그냥 적당히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건물만 이렇게 떠내는 걸로 하지 말고 저 밑바닥까지를 좀 이렇게 보고 좀 깊이 있게